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과거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것이 평범한 거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게 힘들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결혼하고 애 낳는 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왜냐, 옛날에는 그렇게 안 넣어봤던 결혼 허들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혼 허들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제가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올렸을까? 여자분들이 올린 겁니다. 또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잖아. 아니, 남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가야 되는 졸랐어요? 일정 정도 월급 있어야 된다고 졸랐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근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 브랜드 아파트 아니면 나 결혼 안 할 거다. 남자가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된다. 요구하는 사람 누구예요? 남자가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정작 부인들이 올린 그 높은 어를 때문에 부인도 결혼을 못해요. 자기들이 높이 올려놔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혼인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출산율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럼 여자분들 결혼하고 싶지 않나? 근데 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지금 절대 다수는 결혼 안 하면 못 삽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쉬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홍준한 생각이야.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왜 지금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지금 나오는지 아세요? 혼자 사는 게 힘들거든. 여자가 누가 이제 도와주는 거 없이. 한국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아직 매운맛을 못 봐서 그래. 아니 지금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혼자 살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 자금이나 직업에 대한 것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혼자 살겠다는 거야? 일단 혼자 살려면 좀 여유 자금이죠.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내가 미래에 쓸 돈을 모아놔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돈을 모아놓은 사람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돈 모아놓은 사람이 없어요. 1억 이상 모아놓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슨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자분들 중에 결혼 안 할 분들 중에 소득이 많은 분들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요. 소득이 적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나요. 거기다 월세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일하는 절대 다수 일자리가 평생 직업이 안 됩니다. 평생 직업. 전문직과 공무원 일자리 제외하고는 보통 여자 나이 40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일하고 싶어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무직과 서비스업도 보통 여자 나이 한 40 정도 되면 갈림길에 섭니다. 그럼 나오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물론 이건 남자도 해당하는 말인데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더 가혹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오히려 여자들이 이제 돈을 더 일찍 모아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 왜냐, 그만큼 나이 먹어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 마케이누 세대, K 마케이누 세대 들어와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사실 남자도 힘들어요. 남자도 나이 먹어서 해놓은 거 없으면 힘들어. 그래서 아마 내가 장담하건대 몇 년 뒤가 지나면 좀 지금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질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 못한 분들의 어떤 그런 생계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불안해하시는 여자들 꽤 많거든요. 나이 차신 분들 중에. 그래서 아마 결혼 못한 거 후회하는 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일본도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일본도 홍기 놓쳐가지고 힘들게 사는 여자분들이 내가 왜 결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것저것 많이 가렸을까? 후회하는 사람들 부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법률은 자체가 남자가 매우 불리함. 왜냐하면 결혼하고 5년 지나면 재산 분할 반반, 10년 지나면 연금까지도 반반. 거기다 전부 결혼할 때 준비한 쪽은 거의 다 남자 쪽이니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면 여자 쪽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양육비까지 줘야 함. 매달 그러다 보니 설거지론 플러스 마통론 플러스 스탑널코론 플러스 586D론 등이 나오고 20대 남자는 물론이고 10대 남자들조차도 다 할 정도이니 당연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결혼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봄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결혼 문화도 남자한테 사실 안 좋지만 가장 안 좋은 건 이혼 문화예요. 이혼 문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건수 대비 이혼율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꽤 높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설령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같이 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요즘에 이혼하신 분들 도식이 된 분들 흔하잖아요. 여러분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근데 문제는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이혼 제도가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거야. 요즘에 결혼식 가보면 이제 뭐 건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100년 해로 100년 가야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냐? 워낙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혼 법률이 남자한테 너무 많이 불리해요. 일단 한국의 결혼은 남자가 결혼 비용을 상당히 많이 이제 지불하죠.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결혼 비용 마련하는데 남자가 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만 결혼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결혼은 남자 쪽에서 대부분 많이 부담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행복하게 살면 다행이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가 안 맞아서 이혼했을 경우 그럼 이혼법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재산 분할 같은 게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가 떼어져야 돼요. 떼어져야 됩니다. 거기다 전부 결혼할 때 준비한 쪽은 거의 다 남자 쪽이니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면 여자 쪽이 유책 배우자를 할지라도 양육비까지 부여해줘야 함.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재산 분할도 문제가 많은데 진짜 문제 많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 양육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절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자녀양육은 그냥 무조건 유리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뭐 여자 쪽에서 잘 키운다고 하면 데려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마가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근데 만약에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 엄마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바람피웠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제 집안을 말아먹었다거나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자 쪽이 유책 배우자잖아. 유책 배우자가 뭐예요? 혼인을 잘못한 쪽이 여자 쪽이잖아요. 여자가 앞가리 못해가지고 지금 이혼하는 거잖아. 근데 여자 쪽 집안에서 애를 데리고 간다고요? 애 입장은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집안을 파탄 지경까지 있는 게 여자 쪽인데 애를 데리고 산다고요? 그럼 그 엄마 밑에서 애가 자라면 괜찮겠습니까? 판사분들은 그런 거 고려 안 하십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난 이혼할 입장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엄마가 상태가 안 좋은데 엄마한테 자녀가 간다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이가 과연 엄마 믿고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경제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쪽에 자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일본도 그런 문제 발생했거든요. 엄마 쪽에서 이제 자녀를 보내니까 엄마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거의 방임하다시피 키워가지고 비행청소년이 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사실 문제가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엄마가 만약 유책 배우자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이혼했을 경우, 그러면 엄마가 저렇게 이제 이혼하면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에도 가져오는 게 없어. 그러면 거의 빈털털이란 말이야. 그 빈털털이 엄마가 그렇다고 뭐 돈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여자가 능력이 좋아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여자가 만약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했을 경우는 거의 개털입니다. 위자료 조를 얼마 못 가져가요. 그럼 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남편이 주는 이제 양육비인데, 그거 가지고 두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자가 많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또 애가 혼자가 되잖아. 애 돌볼 사람이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양육권을 받은 여자라고 생각해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돈 벌어봐 얼마 안 돼. 양육비 여러분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이게 80만원 정도? 인당 80만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 돈 벌 수밖에 없거든. 돈 버는 게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뭐 여자 쪽 집안에서 애를 못 돌봐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리고 애들이 엇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소외감 많이 느끼거든. 아버지의 빈자리라는 거. 그래서 여자가 이제 돌싱되고 나서 애 키우기 힘드니까 돈 많은 남자 있죠. 남자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재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동거에 산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 남자 입장에서는 내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같은 정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가 또 멀쩡한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 보통 보면 돌싱분들이 사귀는 남자들 중에 멀쩡한 남자 별로 없어요. 괜찮은 남자 별로 없어. 괜찮은 남자 못 만나요. 아니 남자 입장에 생각해봐. 괜찮은 총각이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돌싱, 애 딸린 나이든 돌싱, 뭐 하나 대단할 거 없는 여자를 왜 만났냐고요. 드라마가 웃긴 게 그런 거야. 드라마가 보면 애 딸린 이제 돌싱녀를 막 잘생긴 남자 사랑해요. 그런 일 없어요. 현실은 없어. 보통 애 딸린 동식녀들이 좋아하는 남자 보면 대부분 직업도 형편없다거나 약간 논팽이 같은 사람들. 예. 뭐 일정한 직업도 없고 아니면 뭐 하나 해놓은 거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더라고. 이게 보면 좀 특이한 게 그런 거야. 뭔가 뭐 이혼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뭐 잘 살면 다행인데, 그런 케이스가 현실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럴 바에는, 만약에 엄마가 못 키울 바에는, 힘들 바에는 아빠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도 서로 상의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앞으로 결혼을 좀 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제도 좀 많이 고쳐야 돼요. 요즘 시대하고 많이 안 맞아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겁니까? 이 상태를 계속 둬버리면 더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 이혼제도가 남자들 굉장히 불리한데 뭐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10대들도 압니다. 우리나라 이혼제도 불리하다는 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압니다. 요즘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도 이제 10대 중학생 고등학생들 볼 텐데 그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을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알아버리면 누가 결혼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젊은 남자분들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 아니 연애에 대해 소극적인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나라 혼인율이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이혼법 개정은 좀 시급합니다. 낡은 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